안녕하세요. 나루토를 배우는 형법 강의를 맡게 된 최석중 변호사입니다. 요즘 세대에 귀주톱이 있다면은 저희 세대는 원나블이 있죠. 특히 나루토는 엔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났고 스토리가 워낙 탄탄한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인 저는 나루토를 보면서 이거는 법적으로 생각해볼 만하다 싶은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루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술은 바로 그림자 분신술입니다. 많게는 수백 명의 분신을 소환해서 적을 그야말로 다굴치는 기술인데요. 만약 나루토가 길거리에서 이 기술로 사람을 팼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까요? 우선 검사 입장에서는 특수폭행으로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특수폭행으로 모아서 단순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나루토가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광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폭력 조직이 이 사람을 패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변호인이 잘 변호한다면 특수폭행의 죄책 정도는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여러 명이서 때리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들이 뭉쳐서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범죄자들이 폭주할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루토의 분신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허수아비들에 불과하잖아요. 이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특수폭행이 아니라 일반 폭행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신으로 사람을 패는 것이 특수폭행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애매한데요.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형사법에 굉장히 유명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아마도 현실 법정에서는 이런 쟁점이 있다면 사안이 애매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특수폭행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루토에서는 그림자 분신술뿐만 아니라 환술이라는 기술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형사법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쟁점을 지닌 기술입니다. 작중에서는 이타치가 데이다라와 싸울 때 데이다라를 환술에 걸어서 데이다라가 자기 스스로를 폭발을 할 뻔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만약에 이타치가 피해자를 환술로 조정해서 셀프로 자기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겠다면 이거는 폭행죄가 성립을 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정범이 뭐냐면은 타인을 마치 내 손과 발, 즉 도구처럼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개념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타치가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을 해서 피해자 스스로를 폭행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간접정범 개념에 의해서 이타치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간접정범 개념을 통해서 많은 범죄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인정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예로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과 채팅을 하면서 돈을 줄 테니 너희 은밀한 곳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진을 받으면 그 즉시 남자가 돌변을 해서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에게 너희 은밀한 곳을 만지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이런 사진들을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 가해 남성은 체포가 되었고 당연히 강요죄는 성립을 했는데 여기서 장점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해보기에는 피해 여성이 자기 스스로의 몸을 만져서 그 영상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간접정범 개념을 적용시켜서 피해 여성을 도구로 삼아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간접정범이 인정되어서 강제추행죄 역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오로치마루의 예토전생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이승으로 강제 소환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술인데요. 우리 형법상으로는 분묘 발굴죄 내지는 시체 오욕죄에 해당돼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폭행이나 살인 이런 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무덤을 파는 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가 없죠. 그래서 이것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법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은 크게 세 가지 죄로 나뉘는데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그리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마지막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대표적으로 내란이나 외환같이 국가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면 처벌받는 죄고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말 그대로 폭행이나 사기같이 개인적인 피해자가 있는 죄를 말합니다. 분무 발굴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신앙에 관한 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지만 사회적인 신앙을 해쳤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치마루보다 더 무덤 도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일반적인 무덤도 아니고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의 조상 무덤만 골라 팠던 전설의 도굴범 정씨가 있습니다. 이 정씨는 1999년 울산에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친묘를 파헤쳐서 유고를 훔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롯데 측에다가 너네 조상 유고를 돌려줄 테니까 8억 원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죠. 결국에는 롯데그룹의 강력한 수사 요청에 경찰에 붙잡혀서 이 사람은 징역 5년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체포된 도굴범 정씨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무덤을 도굴했다라면서 현장을 재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수법이 유골의 머리만 댔다가 나중에 머리 돌려줄 테니까 돈 줘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행을 재현을 하면서 유골 머리를 떼내니까 그때 당시에 신격호 회장의 조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달려가서 이 도굴범을 막 패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무덤 도굴이 워낙 엽기적인 범죄고 조상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유골을 떼낸 굉장히 좀 패륜적인 범죄니까 잘 때렸다, 잘 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더 많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 가서 반성했냐고요? 아닙니다. 2004년에 정씨는 특사로 나오자마자 바로 충남 공주로 달려가서 이번에 한화그룹 김성현 회장의 조부모 묘를 또 도굴합니다. 결국 또 검거돼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살게 됩니다. 징역 5년을 추가로 마치고 2009년 말에 출소한 정씨. 하지만 그의 멈출 수 없는 예투전생 본능은 이듬해 1월까지 폭발합니다. 이번에는 경북 포항에 있는 태광그룹 창업자 묘의 본분을 파고 또 유골을 훔친 다음에 태광그룹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도굴범 정 누구누구인데 예전 롯데랑 한화 도굴도 다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너네 조상 유골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억을 내놔라 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던 게,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각적으로 과거의 도굴범을 유력 용의자로 투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근 CCTV와 렌터카 기록을 싹 다 뒤져서 대전에서 유유자적하게 거닐던 정 씨를 단 이틀 만에 체포해버립니다. 타인의 유골을 인질 삼아서 거액을 노렸던 현실판 오로치마루의 최후였죠. 여기까지 나루토를 알아보는 형법 시간이었고요. 애니나 영화 속에서 생각보다 법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점이 많으니까요. 이런 쓸데없는 주제가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예를 들자면 진국의 거인에서 입체 규정 장치를 타면은 항공법이 적용되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네, 지금까지 세레머니 변호사 최석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레머니 변호사 최석중, 이기면 바로 등장한